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에 탄도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면서 올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까지 재개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부실 관리로 인한 경제 실패와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2022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들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ICBM 발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북한 조선인민군의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2021년 현재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력 미사일 부대 1만 명 등 총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보안군 약 20만 명을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옛 소련과 러시아, 중국에서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구형 외국 무기 체계를 들여와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2021년 현재 소형 무기와 각종 군수품, 경장갑차, 탱크, 함정, 잠수함을 비롯해 다양한 군용 장비와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만 연간 북한 국내 총생산의 20에서 25%를 지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IA는 이번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적 제약은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이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정되며 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IA는 북한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비개방적인 경제 체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부실 관리와 부족한 투자 등으로 산업 자본은 거의 회생 불능 상태이며 부패와 대규모 군비 지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은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심각하게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경제 부문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여러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불법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미얀마 사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안보리 5월 의장국 마지막 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핵실험이 감행되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bsolutely will. First of all, we need to enforce the sanctions that we have already authority to enforce, and we certainly, as we attempted in this last resolution, will push for additional sanctions. 앞서 지난 26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3월 24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책임을 회피하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명을 할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at 13 council members supported the resolution. As per the recent resolution passed by consensus in the General Assembly, now they will have to explain their dangerous choice to the General Assembly. 유엔은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의 결의를 지난 4월 채택함에 따라 유엔 총회는 오는 8일자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새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해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망료장과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이를 라케모라 사령관과 야마자키 망료장이 이날 방위성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해군과 해병대가 호주 방위군,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3자 보병 통합훈련인 서던 제코로 2022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연합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과 전투 절차를 공유하는 동시에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치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영내 적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 특히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국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는 북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them, but we also have the importance of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ose two countries and ourselves as ability to meet the regional challenge of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and others.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팀케인 민주당 의원도 앞서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앞서 VOA에 한일 관계가 정상 관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동안 의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와 법조항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의회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 채택 횟수만 최소 3차례로 지난 2019년 4월에는 상원이, 같은 해 9월에는 하원이 상원 동반 결의를 통해 미한일 3국 간 공조와 유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하원 결의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 심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2019년 말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소미아의 정상화 여부도 미국 의회가 주목하는 동맹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상원 결의에는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는 신뢰 증진과 공동 방어 그리고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동맹재단 기구를 통해 지난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핵 억지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재단 소식지는 이래 이종섭 장관이 기고문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기존 한미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면서 양국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며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역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기고문에서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이 역동적 기술 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 생생한 안보 동맹의 최전선 방문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위장 문서를 발송해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가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발표한 2022년 5월 보안 동향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 자문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설문지로 위장한 한글 문서가 발송됐으며 과거 북한 연계 해킹 공격 사례와 수법이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월 말 한국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약 10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것처럼 문서를 배포해 해킹을 시도했다면서 악성 행위자들이 언론에 널리 알려진 탈북민 관련 동향을 이용해 해킹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같은 북한의 악성 문서 기반 위장 해킹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해킹 공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